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우리 삶과 밀접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생활화하고 대중화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과학기술 발전하고 있다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잘 이게 모르겠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융복합화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생명공학이라든가 ICT라든가 또 정밀기계 또 로보틱스 이런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가속화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둘째로 과학기술은 또 국가 안보와 위상과 직결됩니다. 지금도 이제 하루에 14바퀴 돌고 있는 이 아리랑 위성만 해도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런 걸 탐지할 수 있고요. 네. 재난 재해를 또 탐지할 수가 있고 또 핵융합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직결되고요. 또 이제 과학기술이 예전에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던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도 이제는 과학기술 없이는 대작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메달 색깔이 바뀐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뿐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이 과학기술 중심사회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네네. 어떻게 정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옛날에는 이제 과학기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과학기술자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되니까 이제는 뭐 청소년, 주부, 어르신 모든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친해져야 돼, 가까워져야 됩니다. 80년대에 저희가 이제 전 국민의 과학화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전 국민의 과학화, 과학 대중화, 과학의 생활화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청소년들이 수학, 과학하고 친해야 되죠. 앞으로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뿐 아니라 뭐 법률가라든가 뭐 MBA를 간다든가 뭘 하든지 간에 수학, 과학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수학, 과학에 재미를 느끼고 그쪽에 호기심을 갖고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전 국민이 다 과학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부나 어르신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는 과학관이나 박물관, 뭐 무한상상실 이런 데 가셔서 과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많이 유행하는 뭐 메이크 운동이라든가 뭐 do it yourself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생활화돼야 되고요. 네. 요새는 한 사람의 어떤 과학자가 뭐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계에 진출할 수 있어야 되고 전 국민이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무장을 해서 과학을 생활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전 국민의 과학화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좀 더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뭐 새로운 소식도 전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은 90년대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 그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카이스트니까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학생이 주인공이고, 카이스트 캠퍼스가 이제 무대가 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네네. 그때 그 드라마를 보고 카이스트에 가서 유명한 과학자가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 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 주인공의 과학기술들이 나오고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이 무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그쪽에 꿈을 키우고 또 일반 주부나 그 국민들도 과학과 가까워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앞에도 지금 방송이 되는 것 같던데 이 사이언스 TV 역할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사이언스 TV가 정말 앞서가는 그 과학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을 선도하고 다른 언론도 보다 과학기술 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과학 대중화의 중심축
선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언론의 역할 중에서도 사이언스 TV 역할이 아주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네.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는 6월 8일에 이 세계 과학기자 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그 세계 과학 기자 대회가 아마 세계 과학 기자 연맹이 창설된 뒤로 처음으로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라든가 사이언스나 뭐 네이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 그 과학 저널 이런 데서 한 80개국에서 한 1,50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언론인뿐 아니라 이제 언론 저술가 또는 뭐 정책 입안자 또 과학자 일반 대중까지 참여를 해서 과학 문화 이슈 전반에 대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요. 과학 부서를 만드는 게 아주 붐이었습니다. 어떤 데는 과학기술 부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이번 그 세계 과학 기자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국가의 미래인 어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지를 해서 언론사마다 과학 담당 부서의 인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전문성을 대폭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네,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데, 자, 이제 과학 문화 발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뭐 정부라든지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중심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이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과학기술이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학기술의 대중화 또 과학 국민의 그 과학 생활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런 데 투자하는 돈을 소모성 경비로 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숫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사실은 과학기술로 키운 인력이라든가 과학기술 성과의 최종 수요자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도외시하지 않고 과학 대중화, 과학 문화 확산에 대해서 관심과 투자를 배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과학기술을 제일 잘 아는 집단이 과학기술 연구단체라든가 연구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과학 대중화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볼 게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과학 대중화, 이 국민 과학문화 확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뭐 과학기술 단체, 과학인, 언론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문화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